여러분은 하루에 SNS 얼마나 활용하세요? KPOS 데이터를 보면요. 전 세계 인구 60%가 하루에 평균 2시간 26분씩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라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상에서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SNS인데 또 시대별로 참 많이 변해왔습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PT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NS는 역시나 이제 통신으로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 PC 통신 시절부터 어디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아,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우리는 SNS는 너무 익숙하니까 잘 이제 공기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PC 통신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폐쇄적인 서비스예요. 왜냐면 친구 신청이 없으면 그리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전에는 이제 폐쇄적이지는 않았지만 접근성은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BBS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BBS. 전자 게시판. 예. 네. 게시판, 대화방, 자료실에 사용하던 이제 텍스트 기반 자료실? 서비스가 예. PC 통신인데 그 사이트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같은 PC 통신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천리안이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천리안 서비스 사용 인구 100만 명 돌파한 것이 1997년이고, 근데 이 천리안이 2024년에 푸털 버전 서비스도 좀 종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PC 통신이 유행할 때는 우리가 막 인터넷과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잖아요. 이제 모두를 어떤 배타성도 없이 평등하게 연결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웹 커뮤니티 시대가 열려가지고 다음 카페, 세이클럽, 아이러브스쿨, 프리첼, 요게 이제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좀 짧은 전성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뭐 세이클럽, 프리첼 오랜만에 들어보는 추억의 이름들입니다. 그중에 아이러브스쿨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이게 참 사회적으로 반향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웹 커뮤니티인데 아이러브스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막 500만 명까지 회입이.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거죠? 1999년이요. 99년에. 네, 이제 가입할 만큼 신도롬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서비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릴 적 친구 찾기잖아요. 그렇죠. 친구 찾기. 반갑다 친구야. 예.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개인 이동 통신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연락을 하려면 뭐 편지를 써야 되고 집 전화 주고 번호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었으니까 이게 한번 나왔을 때 어렸을 때 친구 찾기가 신드롬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수명이 상당히 짧았어요. 그래서 2002년에는 이제 계속 이제 하락세를 타니까 동창 찾기 말고 애인 찾기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회생을 바라보았으나 네. 이제 그것만 목적으로 개발한 다른 웹 데이트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근데 이때 새로운 네트워크가 한 번에 확 생기면서 동창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얘기가 신문에 되게 초등학교 실리고. 동창 만나서 다시 연애하고 네. 결혼하고. 예. 그 또 사회면에 실릴 만한 사건 사고도 좀 생겨가지고 좀 이슈가 많았고. 2000년대 초반에 정말 붐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인데 학창 시절에는 다 같이 1학년 1반, 2학년 1반 이랬잖아요.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또 많이 벌어져 있고 하니까 이제 열등감으로 좀 형사 사건도 있고 그랬었던. 네. 근데 이게 큰 유행을 탔던 게 벌써 20년이 넘게 지나서 네. 한 세대 타고 요즘에 다시 나오면 다시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요새는 서로 연락을 다 하고, 그러니까 SNS를 같이 계정 교환을 하는 것부터가 친구의 시작이니까. 옛날에는 찾기가. 이사 가서 주소 달라지고 집 네. 전화번호 달라지면 연락 못했는데 네. 그런 시절은 또 완전히 아니니까. 반대죠. 아이러브스쿨이 나왔으면은 싸이월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파도 좀 타셨습니까? 네, 저는 싸이를 안 하는 그 세대가 아니셨나? 그 세대였는데요. 예. 약간 비주류 감성. 좀 파도를 덜 타셨네. 네. 도토리 뭐 이런 거 빼놓을 수가 없죠, 진짜. 그쵸,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200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 청소년과 문화의 아이콘이었는데 그 도토리라는 사이버 화폐로 관계하고 경제 시스템을 결합한 굉장히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충전을 해가지고 미니 홈피를 잘 꾸미면 관계가 되게 풍부해지는 그런 이제 돈으로 관계를 사는. 선물도 하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혁신적이었던 서비스가 이 미니미, 아바타하고 미니홈피 그리고 지인들하고 관계를 맺는 일촌 기능, 이게 SNS의 핵심이잖아요. 일촌. 네, 역시 일촌. 예, 그리고 이제 친구의 친구에게 방문할 수 있는 파도타기였는데 지금 이런 거는 사실 따로 이름을 필요
따로 이름을 짓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해진 기능들이고 이때 또 같이 좀 유행을 탔던 게 그러니까 시작을 했던 게 한메일 같은 웹메일하고 포털 블로그 같은 1세대 UGC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유저 생성 콘텐츠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유저 네. 콘텐츠가 네. 그 싸이월드 하면은 그 도토리 빼놓을 수 없고 도토리로 제일 뭘 많이 샀느냐? 스킨 아니면 배경음악. 배경음악, 네, BGM. 네. 그래서 그 배경음악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맞아요. 어떤 거 설정해 놓느냐. 아 이거 들어볼 수 있네? 이 기타 반주만 딱 나가도 사람들이 알죠. 아, 그때 그 감성, 20여 년 전에. 어떻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심사숙고하면서 고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용자 수 같은 것보다도 사실 실제로 진짜 시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가 바로 이 배경음악 매출인데요. 이 미니홈피 전성기가 2002년부터 한 2009년 정도예요. 이 BGM 유료 결제의 위력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미니홈피 BGM으로 잘 나가는 음악은 이제 뭐 국내 음악 차트 지수는 물론이고 방송 순위나 음반 판매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2005년에는 애플 아이튠즈에 이어서 2위 디지털 음원 매출 시장이었어요. 글로벌에서도. 와, 음원 매출 시장에서 싸이월드 자체가 네, 글로벌 2위까지. 네. 그래서 2008년 6월 보면은 누적 3억 곡 판매 돌파를 했었고요. 네. 곡당 한 500원 정도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500원도 되게 비싸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골랐었어요. 고르고 골라야. 네, 그때 음원 매출이 총 한 1,500억 원 규모 정도 됐었고, 근데 2008년에 1,500억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경기도가 당시에 경기도 공공교통에 지출한 지원 예산 전체 금액하고 같았습니다. 1,500억. 네, 최다 판매곡이 박효신의 눈의 꽃 54만 번 결제됐고요. 그리고 그밖에 인기곡은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그리고 이제 프리스타일의 Y.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미세이 배드것 굿걸 정도였습니다. 박미영님도 이 노래 생각하고 있었다고. 아 이게 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싸이월드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네, 좀 이렇게 사그라들게 됐어요. 네. 인기가 확 꺾였죠. 이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2011년에는 이제 가입자 3,200만 명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3,200만 명. 이게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급격한 커브를 그리면서 하향세를 그렸는데 2011년이 정점이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67%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오른 게 언제냐면 2012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인구 100명당 스마트폰을 67대 쓴다는 뜻으로 2008년 0.9%에서 순식간에 한 3년 만에 74배 급증을 한 지표인데요. 이 말인즉 이제 74배의 속도로 기존 웹 커뮤니티나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이제 싸이월드 포함해가지고 하향세를 그렸다는 뜻이죠. 이 모바일 시대를 너무 따라가질 못했던 네, 거죠. PC 네. 시대는 잘 됐습니다만 맞아요. 이 싸이월드 그래서 다른 사업자들이 이거 내가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네. 다시 해보겠다. 네. 재개하겠다. 정말 많이 반복은 했잖아요. 네. 근데 잘 안 되죠. 안 됐죠. 이제 모바일에 알맞은 플랫폼도 아니고 이미 다른 SNS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등장한 SNS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느 한 기능만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좀 깊이 발전을 시킨 SNS들이 이미 있던 후발주자들이 이미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9년 10월 12일에 도메인이 완전 종료가 됐고요. 이게 뭐 수익을 내야 하는 서비스니까 추억이 그리웠던 사람들도 이제 한번 추억을 소비하는 용도로 이제 조금 접속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행태를 좀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당시 이제 싸이월드 재개하겠다 하는 뭐 몇 년도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까지 설문조사를 좀 해봤었는데 그때는 뭐 메타버스 이런 게 굉장히 좀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메타버스 넣으면 조금 더 잘 올라가고 그런 시절이지만 네. 실제로 이용을 해야 하는 30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이제 싸이월드 학창 시절에 썼던 그거랑 메타버스가 다른 게 뭐냐, 3D인 게 다르냐.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언론에 많이 타니까 그리고 재개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용으로는 접근을 했다. 이런 반응이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메신저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PC 시절에. 맞아요. 버디버디, 네. 네이트온 이런 거 빼놓을 수가 없었고. 네네. 아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것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MSN 메신저 포함해가지고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인스턴트 예, 메신저? 그때는 그걸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버디버디부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PC 앞에 앉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사람이 뭐를 보내는 거를 알람창이 뜨는 게 그게 인스턴트거든요. 네, 이게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버디버디부터는 인스턴트 메신저라기보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버디가 사실은. 이제 친한 친구라는 뜻이니까. 왜냐하면 프로필이 있고 친구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버디버디부터는 이제 UGC가 공유가 되고 검색할 수 있기도 하고 내 친구의 친구가 누군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 SNS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버디버디는 200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SN을 추월을 했고요. 가입자 1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아이디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재미있는 재미 요소였고요. 맞아요. 네이트온은 2006년부터는 싸이월드가 연동되어서 또 이제 SNS였고요. 둘 다 메시지나 대화명이 타임라인이나 일기처럼 좀 기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 전환이 지연되면서 또 이것도 주류 지위를 상실을 했죠. 그런데 싸이월드는 SNS라기는 좀 어렵고 네. 버디버디를 실질적으로 SNS로 봐요? 싸이월드도 SNS죠. 네. 그런데 뭔가 즉흥성, 네, 연결성 네. 이런 고리 측면에서 보면은 네. 메신저 서비스를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네, 활발하게 많이 써서 그럴까요? 진짜로 좀 보편적인 문화가 된 건 왜냐하면 그 사실 싸이월드도 SNS이기는 한데 네. 혼자서 조금 이제 그 다른 앱이나 다른 플랫폼 없이 다른 이제 네트워크 그 서비스 없이 혼자서 이제 좀 떠 있던 서비스였고 네. 버디버디가 인기가 있었던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SNS가 좀 많이 등장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시대가 접어들면서부터 있었으니까 버디버디나 네이트온부터 조금 더 SNS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보도할 때는 단어나 용어의 정의를 함께 좀 소개해주곤 하는데요. 2005년에 우리나라 디지털 타임스에서 처음 소개할 때 SNS를 친구나 지인 등의 소개가 없으면 방문할 수 없는 초대형 교류 서비스인 인맥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소개를 했었어가지고요. 네. 인맥 네트워크 서비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의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네, 리멤버라든지 또 네. 이런 걸로 또 바뀌어 있죠. 맞습니다. 아마 2010년 때 들어서부터일 텐데 네.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SNS의 일종의 패권이 외국 서비스로 확 넘어갔죠. 맞아요. 트위터 이런 걸로요. 네네네. 사실 뭐 X라고 하는데 X가 예, 입에 지금은. 잘 안 붙네요. 그렇죠. 네. 트위터. 이게 200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트위터가 2010년에 이용량이 폭발합니다. 이제 SNS가 개발이 되면서 하나의 강점을 깊게 개발하는 서비스로 쭉 계속 갔는데 트위터는 당시에 실시간성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익명이 좀 보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순간의 감정을 포착하기 쉬웠는데 이 빨리빨리 느낌이 우리나라 사람들 성미에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한 해 34배, 그러니까 34배 성장을 했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 40자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보다 한글이 훨씬 더 추격적으로 많이 말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용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첫 스마트폰용 SNS이기도 합니다. 실시간 트렌드도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뉴스보다 더 빨리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 트윗이 참 편리했었죠. 근데 그만큼 이제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쉽고 그리고 뉴스를 중심으로 의견 그룹이 생겨나기도 쉬워서 한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이게 또 피로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하루 51만 건 이상 선거 관련 트윗이 있었고요. 2016년, 2017년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트위터 중심으로 좀 집회 참여가 이뤄졌어서 이제 이번 계엄 정국에서도 어떤 한 축을 담당을 했었죠. 이제 앞으로도 특수한 기능을 하는 미디어로 좀 남지 싶습니다. 그래서 SNS를 무시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또 보고 네.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좀 도전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된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이버는 미투데이하고 블로그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미투데이 뭐 모바일용 마이크로 블로그인데요. 2007년에 실시해가지고 2014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위터랑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리고 또 블로그는 SNS라고 했을 때는 좀 느린 감이 있는데 근데 요새 다시 좀 트렌드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기록들을 남기는 데는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그렇기도 보고 있죠. 하고 이제 AI가
이제 좀 발전을 하면서 조금 이제 긴 글이 그 공급자 측면에서 많이 좀 필요해졌어요. 학습 왜냐면 용도로도 쓰이고. 쇼핑 서비스하고 연동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화가 문제라면 문제인데 다시 좀 트렌드가 돌아왔고요. 자, 카카오 SNS인 카카오 스토리는 아직 잘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용을 하시는 세대가 좀 장년층 이상이죠. 카카오톡 말고 다른 SNS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거기에 락인 되셔가지고 잘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 SNS로 가장 큰 기업이 메타잖아요. 네. 페이스북을 갖고 있고 네. 국내 시장도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2010년대 무척 인기가 있었고요. 실명 기반 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글로벌 SNS다. 이게 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룹이 좀 이제 느슨하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대학교 대나무 숲이 그때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뉴스피드도 좋았고요. 특히 함께하는 친구의 기반의 친구 추천이 대학생들 네트워킹에 굉장히 적합했는데 2014년에는 24세 미만 이용률이 71%까지 이르렀지만 2022년에는 33%로 줄어서 지금은 이제 40대의 SNS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페이스북은 좀 어른들이 쓰는 서비스. 네.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으로 가버렸고 네. 앞으로 이 SNS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조금 더 계속 이제 개인화가 좀 심해지겠죠. 개인화. 네, 사실 지금 인스타그램과 틱톡으로 많이 가 있지만 이것도 또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어서 이제 스냅챗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그냥 기성 세대가 이용하는 SNS를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잖아요. 근데 기성 세대 네트워킹 그룹에 끼기도 진입 장벽이 있을 뿐더러 끼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개인화가 되고 계속 파편화가 되고 점점 더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제 SNS지만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냥 나로 이제 해산되는 이제 파편식으로 갈 거고 탈중앙화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취향 중심, 화려한 비주얼과 짧은 동영상 위주로 계속해서 이제 쪼개지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변하듯이 네. SNS도 나이를 먹고 네. 변하고요. 유행도 변하고요.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